사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식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식사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개인 간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함께 먹는 행위가 인간 본연의 심리와 사회적 행동에 깊이 뿌리 내린 결과입니다. 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가장 강력하고 좋은 방법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의 수많은 자료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식사를 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평소에 의식적으로 감추거나 통제하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쉬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음식을 먹는 속도는 어떤지, 깔끔하게 먹는지 아니면 좀 흐트러지는지, 특정 재료를 가리는지,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보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그 사람의 성격, 습관, 그리고 심지어는 숨겨진 가치관까지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이 나오자마자 급하게 먹는 사람은 성미가 급하거나 솔직한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거나 타인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소통에 서툴거나 자기 중심적인 면모를 보일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식사 중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뜨거운 음식을 실수로 엎질렀을 때 당황하며 사과하는 모습, 혹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 등은 그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이나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식사 예절 역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놓는 방식, 식기 사용법, 음식물 섭취 소리 등은 그 사람이 속한 문화나 가정 교육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꾸밈없는 모습이 나오기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짧은 만남이나 형식적인 대화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딱딱한 회의실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업무적인 이야기나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기 쉬워요. 서로에게 벽을 세우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따뜻한 밥상 앞에서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식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고민, 꿈, 그리고 때로는 힘들었던 이야기까지도 오갈 수 있어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화를 술술 이어가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 반찬 정말 맛있네요. 혹시 집에서도 요리하세요?" 와 같은 사소한 질문이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라는 말에 공감하며 위로를 건네는 따뜻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신뢰와 유대감을 높이는 강력한 사회적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음식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뇌 속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시켜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교류는 형식적인 만남에서는 얻기 어려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함께 밥을 먹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먼저 놓아주는지, 반찬을 집어주는지, 국물을 덜어주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지,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등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의 매너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예를 들어 자신만 편려려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의 이기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죠. 더 나아가 식사 중의 매너는 그 사람의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인성이나 감정 조절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메뉴를 고르는 모습, 음식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는 모습, 혹은 식사 후 개선을 할 때의 태도 등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밥상에서의 매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서 단순한 예절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훈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이 음식 좋아해요? 이 식당 정말 맛있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이네요. 같이 음식과 관련된 대화는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유대감을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같은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우리는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음식 취향이 같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공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입맛을 가졌다는 것에서 오는 동질감, 즉 우리라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죠. 더 나아가 특정 음식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거나 음식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배경이나 삶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음식 먹으니 예전에 친구들과 여행 갔던 때가 생각나네요. 같은 대화는 상대방의 과거 경험을 엿볼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성격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같은 팀이 되어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식사는 서로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수 있고 이는 오래 지속될 관계의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식사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류 행위 중 하나이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식사는 보통 한두 시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요. 짧은 커피 한 잔이나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방과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포착되는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상대방의 다양한 면모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죠. 이는 마치 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작은 경험들이 모여 관계는 더욱 튼튼해지고 깊어집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인 거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남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공유 경험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서로의 삶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적인 사업가나 관계 전문가들은 중요한 계약이나 관계는 항상 식사를 겸하면서 시작되거나 마무리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식사가 주는 편안함과 긴 시간 동안의 교류가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세대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해요. 각 문화권마다 독특한 식사 예절과 음식 문화가 있고 특정 세대는 그들만의 식사 방식이나 선호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함께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가 강하고 이는 공동체 의식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처럼 식사는 예절과 가치관을 배우는 중요한 장소였죠. 반면 서양 문화에서는 각자 개인 접시의 음식을 덜어먹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과 연결됩니다. 세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정을 중요시하여 식사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간편함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세대적 차이를 함께 식사하며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경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음식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이유, 식사 중 오가는 이야기의 주제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식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를 넘어 인간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개인의 정체성이 얽혀있는 문화적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편안하고 비공식적인 공간은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서로의 경계심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딱딱한 대화나 비난보다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틀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 다툼이 있었을 때 함께 식사를 제안하고 사실 그때는 내가 좀 서툴렀어.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할까?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함께 식사하며 웃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의 골을 메울 수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평화 협상이나 갈등 해결의 자리가 식사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를 증명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존을 도모해왔어요. 사냥이나 채집으로 얻은 식량을 함께 나누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깊이 뿌리내린 본능적인 교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과 내 것을 나눌 의향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죠.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안전감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본능적인 교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해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웃음, 그리고 눈빛 교환은 우리의 사회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을 넘어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본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비언어적인 소통의 보고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눈빛, 손짓, 몸짓, 그리고 침묵까지도 많은 정보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이거나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혹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잠시 멈칫하는 모습 등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어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억지로 꾸며내기 어려운 순간들이 식사 중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신호가 더욱 진솔하게 드러나죠. 또한 식사 중 침묵의 의미도 매우 중요해요. 어색한 침묵인지 아니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침묵인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나 서로에 대한 편안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며 함께 존재함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신호들은 상대방의 성격, 감정 상태,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까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음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 그의 까다로움이나 관대함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식사 시간의 비언어적인 흐름 속에서 교환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는데 식사는 각 단계에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가볍게 커피를 마시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첫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알아가는 탐색의 시간이 되고 몇 번의 식사를 거치면서는 더욱 편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며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데이트의 필수적인 요소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추억을 쌓아나가죠. 가족 간에는 매일 함께하는 식사가 서로의 유대감을 다지고 가족의 가치를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회식이나 점심 식사는 단순히 업무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이처럼 식사는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그 깊이를 더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함께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지는 그 사람의 취향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까지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모험심이 강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항상 익숙하고 안전한 메뉴만 고집하는 사람은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죠. 채식주의자이거나 특정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그 사람의 신념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또한 비싼 음식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그 사람의 소비 습관이나 경제관념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메뉴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나 묻고 조율하는지,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지 등도 그 사람의 타인 존중도나 주도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심지어 음식에 대한 지식이나 미식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나 삶의 여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아요. 이러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그려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여러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잡을 때 시간과 장소를 얼마나 세심하게 조율하는지, 미리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는지, 혹은 상대방의 취향을 미리 물어보는지 등은 그 사람의 계획성, 섬세함, 그리고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즉흥적으로 만나서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는 사람과 몇 주 전부터 맛집을 예약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확연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만약 집에서 함께 요리해서 식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료를 손질하는 방식, 요리 도구를 다루는 숙련도, 정리정돈 습관, 그리고 요리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등을 통해 그 사람의 협업 능력이나 책임감을 가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거지를 누가 할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공정함이나 이타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는 단순한 요리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일상생활 습관과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아요.
정지나 끝난 후의 태도 역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먼저 계산하려 하는지, 더치페이를 제안하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맡기는지 등은 그 사람의 경제관념과 공정함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식당을 나설 때 종업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지, 혹은 사용한 식기를 한쪽으로 모아두는 등의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매너와 시민의식을 드러냅니다. 또한 식사 후에 헤어질 때의 태도도 중요해요.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감사를 표현하는지,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지, 혹은 무심하게 헤어지는지 등도 그 사람이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식사 후에 보내는 감사 메시지나 소감 등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됩니다. 식사 경험이 단순히 그 한 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개인을 아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각자가 살아온 방식, 음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식사 중 나누는 이야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문화이자 역사고 삶의 애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 속에서 우리는 나눔과 배려, 감사와 만족,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느끼거나,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는 것처럼요. 식사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축복이 되며,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처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식사하는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중요한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 식사는 그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며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함께 밥을 먹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밥상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대화하며 작은 배려를 느끼고 공통점을 발견하며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사회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음식 선택부터 식사 후의 태도, 그리고 식사를 둘러싼 모든 과정은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을 파고드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더 잘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통찰과 깊은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